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실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최근 유럽연합 EU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탄소 규제 강화에 대비해 국내 산업계의 탄소 저감 노력이 요구되는데요. 그런데 농업 분야에서는 저탄소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는 등 관련 대응 방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탄소 국경세 도입 계획을 공표했습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EU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역내로 수입할 때 탄소 국경세로 불리는 관세를 거두는 내용입니다. 2026년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비료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가 국내 수출 기업의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정부는 관련 업계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EU를 비롯해 미국 등 120여 개 국가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탄소 중립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세계적인 탄소 감축 흐름이 국제 교역에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내 모든 산업계의 탄소 감축은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농업 분야에서는 탄소 감축에 대한 뚜렷한 대응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가 대부분은 저탄소 농업 지원 사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탄소 농업 기술을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초기 시설비와 운영 비용의 부담, 생산성 감소 등이 꼽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저탄소 농업 기술을 농가에 더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탄소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유인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직불제를 좀 통해서랄지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각에서는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저탄소 농산물 생산 기반은 뒷전인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도 재정 투자 방향에 대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어촌 탄소 중립 허브화가 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가축 분뇨의 에너지 자원화를 통한 지역 재생에너지 보급원 확대와 미세먼지 저감습 조성 등으로 저탄소 농산물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 중립 실천 흐름 속에 농업 분야의 대응은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MBS 손현진입니다.